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지난주 옵티머스 수사팀에 정원을 지시했다며 중앙지검의 검사 파견 요청을 그대로 승인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대폭 정원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지난번에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명의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을 승인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안을 법무부에 올렸고 그 외에 별도로 오늘 또다시 수사팀을 대폭 정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팀을 대폭 정원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만큼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정관계 로비 의혹 한 2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 명단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인원들이 서로 입을 맞추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을 대비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한 청와대 관련된 이 인사들, 그 외에 지금 정권 실세 관련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또 본인에게 이 내용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때 보고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봐서 지금 신속하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라 하는 지시는 일종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박으로도 보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옵티머스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활기를 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라임 사태도 그동안 수사 내용에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오히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 하는 김봉현 전 전주의 주장이 나옴으로 해서 또다시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금융비리, 정권과 관련된 금융비리 사건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틈을 이용해서 아주 과감하게 지시를 내리고 지금 미륵되고 있는 검찰에게 신속하게 수사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옵티머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펀드로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여권 인사 연루 진술과 증거를 파악했습니다.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관련 증거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위선에 즉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큰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진술은 피의자 친문 조수로 기재되지 않았고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로비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 지금 청와대와 그리고 로비를 받았다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관계 인사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인원을 더 보강해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대대적으로 이 수사에 지금 검찰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이런 비판에 이어서 윤 총장은 특히 이 관계, 로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식해서인지 오늘 금융 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그러니까 이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태도가 아닌가. 이성윤 지검장이 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거기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은 검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라 하고 오늘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칫 금융 사기를 수사해놓고도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봐줬다는 비판이 또 일게 되고,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과 또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허지부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있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이 수사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가 오늘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하고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작심하고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통해서 수사는 다 했는데 그러나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해버린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펀드 사건도 지금 많은 혐의가 있고 이미 당사자들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추가로 주목되는 부분들은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정관계 로비. 그러니까 그래 막대한 자금, 라임 사태는 1조 6천억 정도고 그럼 옵티머스 펀드는 5,1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모아서 원래 목적한 곳에 투자를 하지 않고 부실 채권이나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해서 이 가입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로비 때문이 아닌가 하고 보고 감독 당국 등을 포함해서 정관계에 광범위한 지금 수사 지휘를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검찰을 다잡아쥐고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수 있는 인력 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한직으로 갔지만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도 본인이 지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를 했고 이런 지시를 할 때 언론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호응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즉각 원래 4명 지난주에 4명을 또 충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 플러스 추가로 대폭 정원을 해라 하고 지시를 했다는 것은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수사를 하겠다 하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사가 흐지부지 되지 않고 그야말로 정권 내 비리라 하더라도 바로 수사를 하겠다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돌파 의지의 카드로 보여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받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국회와 또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또 방해를 할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수사를 이미 국민의 큰 관심사로 부각이 됐고 그리고 정권의 대규모 금융비리 사건으로 이미 각인이 되고 나타난 만큼 드러난 사건만이라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 안에 드러났던 20여 명의 인물에 대해서만이라도